이번 시간에는 국제화학의 전반적 구조 그리고 관련 케이스로 들어갈게요. 오늘 책이 다 안 나왔대요. 그래서 못 받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혹시 다른 분은 다 가지고 있죠. 책 가지고 있죠. 워크북하고 KSS집. 그래서 지금 책이 나올 때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일단 인쇄물로 제공해드리고 이제 또 나오면 무료로 또 드릴게요. 자,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우선 시험 문제는 월수금 3번에 걸쳐서 낼 거예요. 그리고 100점짜리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100점짜리는 연습을 해야 필요한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100점 연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스터디 같은 거 하지 않는 이상 공식적으로 100점 연습을 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0점을 했고요. 또 시험장에서 중요한 게 지식도 중요하지만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못해가지고 실력 있음에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여기 인강으로 듣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참석하거나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실강도 마찬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시험을 한번 봐보세요. 총 아마 11회 정도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연습이 충분하죠. 그래서 한번 2시간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 미리 우리가 그 강의 시간에 사실상 다룹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없어도 됩니다. 문제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 또 물론 응용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상 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 없고요. 그냥 복습을 충실히 하시면 돼요. 또 예습을 충실히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습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복습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험 볼 때 공부를 꼭 한 상태에서 보세요.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보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냐면은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 좀 테스트 해보겠다 해가지고 테스트 겸 안 보고 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전하고 달라요. 실제 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에 공부 안 하고 들어가요. 다 공부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공부를 한 상태에서 써야 자기의 실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전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것은 그 실전 상황과 전혀 다른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시험 볼 리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시험 전날에 한 번은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한 상태에서 답안지를 기술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채점을 받으면 답안지를 버리지 말고 항상 하는 말인데요. 답안지 버리지 말고 이 채점 받은 것에 대해서 지적한 점이 있겠죠. 그것도 좀 체크하고 두 번째는 제가 해설을 좀 나눠드립니다. 그 해설에 있는 부분들을 봐서 보완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자기 손으로 꼭 답안지에 체크를 해서 고치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의 실수가 드러난 답안지를 자기가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보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채점 점수가 낮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마음은 아프지만 이틀, 5일,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한 3번 정도 보면은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안 보고 쓸 수 있어요. 그거 좀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일단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우리 워크북 또는 핸드북 둘 중 하나로 이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더 좋고요. 워크북 알다시피 좀 상세한 내용이고 핸드북은 그걸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둘은 같은 내용이에요. 일단 시험 문제가 같은 문제인데 40점으로 나오기도 하고 10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개인통보제도. 개인통보제도가 과거에 이제 국제통상에서 40점이 나왔죠. 그건 예상 못했죠.
대부분 개인 통보제들 한 10점 정도나 20점 정도로 처리하고 끝나는데 갑자기 40점 문제가 나오니까 2배나 띄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당황했어요. 못 쓰고 나왔죠. 거기서 많이 갈렸어요. 합격 여부가. 그래서 공부할 때 한 주제를 놓고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좀 풍부하게 공부할 필요도 있고 두 번째 요약할 필요도 있어요. 이 요약을 위해서 좋은 게 요약집 핸드북이고요. 그 다음에 풍부하게 공부할 때 좋은 게 워크북이에요. 물론 이제 뭐 기존 교과서나 다른 책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복습할 때 그걸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동안 눈익혀온 것들이 아무래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강의를 진행할 때는 공통교재가 필요해서 우리 워크북 중심으로 나갑니다. 무료로 주기 때문에 일단 워크북 중심으로 강의 시간에는 보고 나중에 여러분 혼자 공부한 책이 있으면 주된 책이 있으면 그건 나중에 복습할 때 보는 것이 유리해요. 특히 복습할 때 워크북 내용을 좀 첨가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단권하는 것도 좋죠. 자기가 본 책에. 자, 그 다음에 워크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워크북을 하면 되고 또 워크북 양이 많다 싶으면 요약집에 3분의 1 정도로 추계하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출제 가능한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출제 가능하지 않은 이거 안 나올 것 같다 싶은 주제가 있죠. 전통적으로 안 나온 주제들이 우주법이라든지 이런 거 안 나왔죠. 심해절은 가끔 잘 나와요. 그리고 우주법은 전통적으로 안 나왔고 영공법도 옛날엔 잘 나오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는 핸드북을 활용해서요. 핸드북 보게 되면 간단하게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기술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이 브루타를 막으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 케이스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유가 실력 부족이죠. 그죠? 뭘 모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실력이 있어도 이걸 조리 있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그런 연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연습은 답안 연습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책을 읽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답안 연습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책만 읽고 강의 듣고 이렇게 그거는 이제 얼마큼 그 문제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자기 할 말을 잘 전달하느냐 설득력 있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아마 각 주제 들어갈 때마다 중요한 지적할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잘 따라가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시험장에서 또 하나 낮은 점수가 나오는 이유는 떨어진 이유는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시간 한 배 이게 부족해서 실력 있음에도 첫 문제를 너무나 많이 쓰다 보니까 2, 3문제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시계를 평소에 재면서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 이번 2시간 시험이 버겁다더라도 아마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2시간 시험이 버거우면 적어도 70점이나 50점 시험 문제는 적어도 풀고 한번 써보고 하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은 100점짜리를 다 보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됐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판례에서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판례에서. 예를 들어 로투스 케이스라든지 쿠마라스와미 케이스라든지 그런 여러 판례에서 실제로 갑시커브 나리말 프로 케이스라든지 니카라 케이스 같은 것들은 그대로 판례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또 악티 선라이저 케이스라 해가지고 최신 판례까지 과거에 5급 행정에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대로 출제했어요. 거의 뭐 99%. 그래서 혹시 그것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 같은 것은 우리가 판례절을 나눠드리면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할 겁니다.